AT&T 입장에서는 앞으로 통신 쪽으로 사업 확장을 집중하는 거랑 아니면 컨텐츠 쪽으로 더 확장을 하는 것, 둘 중에서 뭐가 더 기업한테 유리할까요?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은 버라이즌이나 AT&T PR이 11에서 17 정도인데요. 즉 순이익보다 11에서 17배가량 더 높게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컨텐츠 회사인 넷플릭스의 PER은 99, 그리고 디즈니는 사실입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성장기 회사라 특히나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통신주들에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같은 돈을 벌어들였을 때 더 높은 주가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AT&T가 본인들을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의 기업으로 리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AT&T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우리는 모던 미디어 컴퍼니이고 워너미디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진 AT&T에게 HBO는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어줄 한 줄기 희망 같은 존재이고요. 이런 HBO가 이번에 런칭한 HBO Max에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런칭 이후의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신통치가 않아서 주가는 아직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이 HBO Max의 런칭 이후 2주간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횟수는 약 200만 건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디즈니 런칭 때는 무려 하루 만에 400만 건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좀 우울한 결과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HBO Max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잡다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만 런칭을 해서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스마트 TV를 안 쓰는 유저들은 보통 로쿠나 아마존 파이어 TV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을 하는데 HBO Max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HBO Max의 월 구독료는 15달러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가 월 13달러이고요. 아마존 프라임은 9달러,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HBO Max의 절반도 되지 않는 7달러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관과 언론에서는 HBO Max의 가격 정책은 판단 미스다,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이미 HBO Go와 HBO Now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스트리밍을 위해 따로 HBO Max를 런칭하다 보니 유저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도 헷갈리고 또 지네들끼리 중복되는 컨텐츠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화면 인터페이스까지 클리어하지 않아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K HDR 역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해명이나 설명이 없어서 런칭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너무 서둘러 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런칭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많은데요. OTT 시장은 이미 넷플릭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홀루가 그들만의 리그를 닦아놓은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뒤늦게 합류하여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죠. 근데 여기에 또 HBO Max까지 합류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얼마 전에 피콕이라는 또 다른 경쟁자가 합류하죠. 이러면서 이미 시장의 경쟁이 너무 과열된 시점에서 HBO는 런칭을 한 거죠.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된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이미 이 경쟁 업체들이 새로운 가입자들을 다 가져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가입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가입을 해버린 시점에서 너무 늦게 런칭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시장의 반응이 좀 싸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AT&T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의 HBO Max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HBO의 컨텐츠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OTT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저는 컨텐츠를 가진 자, 즉 컨텐츠를 만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그리고 HBO 같은 기업들이 단순히 컨텐츠를 큐레이션만 하는 아마존이나 애플보다 더 큰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마존 같은 큰 기업들은 이러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인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선 HBO와 워너미디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간 만들어낸 작품들의 라이브러리를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줄 수준 높은 컨텐츠 제작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이 그림은 IMDb의 영화나 TV 드라마 평점을 나타낸 것인데요. 각 플랫폼의 평점 중간치가 이 검은색 선입니다. 따라서 이 검은 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점이 높은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면 영화나 TV 프로그램 둘 다 HBO나 HBO Max가 평점이 높은 것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아마존은 평점이 격하게 낮은 쓰레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질보다 양이라는 그런 말도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성인들을 위한 컨텐츠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고퀄의 컨텐츠들을 찾는 어른들 중에서 넷플릭스가 조금 식상한 유저들 혹은 넷플릭스로는 조금 부족한 유저들을 HBO Max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얘기한 문제점들이 차츰 개선이 되고 컨텐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5G가 가져올 부가 수입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AT&T가 경쟁업체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타라도 쳐서 최소한 기존 고객들을 잃지 않는 이상 5G 요금제로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통신 쪽 매출 또한 늘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를 맞춰주는 것도 좋고, 또 아무리 통신업이 훌륭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지만 신사업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도 보다 신중히 고려해서 재정에 무리 없이 사업을 해준다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 HBO Max와 5G에 대한 AT&T의 사업 방향을 꾸준히 지켜보며 별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분할 매수하려 합니다. 물론 AT&T는 아무리 배당으로 7%는 기본으로 수익이 난다고 해도 앞으로의 단기적인 추가 주가 하락 우려도 없진 않고, 또 테슬라나 비욘드미트 등의 성장주 수익성과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성장주 이외에 AT&T나 코카콜라 같은 안정적인 배당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 등도 같이 믹스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특히나 지금이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AT&T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